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갭 다운 출발한 뒤 오전장에 낙폭을 모두 만회한 채 하루 종일 횡보를 했으며 의외로 유럽은 눌렸는데 미국은 유럽 마감 이후에 반등에 성공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역시 하락 전환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갭 다운 출발에 의외의 기관 현선물 동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력한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수가 시장을 압도하였는데요.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본장 개장 후 방향이 맞다면 홀드하지만 방향이 틀리다면 바로 뒤집지 않고 한 30분 정도는 지켜보는 편이에요. 오늘 10시 30분까지 사실상 스트레이트 상승을 하면서 매도를 바라봤던 쪽을 올킬하였죠. 저는 상승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대로 갭 다운이 나온 것을 쫙 말아 올렸기 때문에 포지션을 계속 홀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생각보다 약한 갭 다운은 원래는 바로 매도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첫 30분 동안 매도가 아닌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게다가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10시 30분부터 1,500억이 들어오면서 오늘 하락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것은 상승장에서의 조정이 나올 경우 대기 매수가 들어오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덕분에 선물 미결 지약정이 무려 5,000계약이나 증가해서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선물 미결은 매도 미결이라기보다는 18일부터 저점 매수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추가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가 좀 주춤해진 듯 했으나 오늘 다시 5천억 넘는 현물 매수가 종가까지 집행됐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시장이 꺾이지 않았다. 이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지수가 마냥 빠지기도 또 마냥 오르기도 좀 불편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시장이 힘이 없었다면 오늘 오후장에선 빠졌어야 돼요. 하지만 빠지지 않고 315선에서 근접해서 끝난 것은 어제 시황에서 언급했듯이 315선을 기준으로 주봉 상단 399선 그리고 주봉 하단 311선이 아주 좁은 박산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만큼 대기 매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얼마 오르지 못했지만 한국물 ETF인 EWY는 1.39%나 상승했는데요. 이 또한 아직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채 지금 수렴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는 오전이 급반등이 현물 매수 중심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전장은 그닥 좋진 않았어요. 근데 홍콩 시장 개장 후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선물 매수도 가속도가 붙었어요. 그래서 오후장은 전반적으로 베이시스가 좋았습니다. 다만 옵션 시장에서는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약간은 불편해하는 모습인데요. 콜옵션에 대해서 일부 환매가 있긴 했지만 신규 포지션을 늘렸다기보다는 그냥 델타 조정 정도로 따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변동성은 전일 대비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10시 30분 이후의 반등에는 일시적으로 콜옵션 변동성이 상승하기까지 했죠.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조만간 연휴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의 옵션 발행을 좀 자제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정작 연휴 이후에는 별다른 갭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2,900억 넘게 집중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사실 삼성전자만 매수한 게 아니라 그냥 시총 상위 바스켓을 쫙 쓸어 담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외국인은 선물 매수, 현물 매수, 거기에 콜옵션 매수에 풋옵션 매도, 합성 선물까지 풀로 롱을 질렀는데요. 종합주가지수 2400을 놓고 좀 더 공방이 이어지겠지만 대기 매수세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보통 한 달 동안 주식 매수를 집행해야 될 자금을 주별로 혹은 일별로 배분을 했을 때 이렇게 휴일이 좀 길게 끼어 있게 되면 휴일에 집행할 물량을 갭 다운이 나온 날에 전략적으로 가중치를 두어서 집행을 하곤 하죠. 현재까지는 1월 월봉을 강한 양봉으로 만들려는 그런 매수세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갭 다운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한번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바로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외부 압력으로 인한 갭 다운은 매수의 찬스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의외로 센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바닥을 뚫고 내려가려던 변동성 수준에 비하면 조정이 좀 셌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간 차익 실현일 뿐이지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유럽 시장이 조정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그 부후그룹이라든지 또는 닥터 마틴 같은 그 리테일 이류 그리고 제화 브랜드 이런 게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게 어제 미국 증시에서 소매 판매 미스가 났죠. 그래서 리테일 업체들이 좀 눌렸는데 그거를 좀 반영한 하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마감 뭐 뉴스 같은 것도 보면 유럽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돌려 이야기하면 이제 그동안 닥치고 매수하던 건 좀 멈춰졌고 당분간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여하튼 독일 닥스 지수가 일시적으로 15,000포인트를 깨긴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10,000에서 마감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꺾였다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채권 시장은 간만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전일 올라온 게 좀 과했긴 했죠. 유럽 세션 개장과 함께 바로 채권에 대한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전일 상승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되돌려 놓았는데요. 하지만 미국 10년국제는 아시아 세션에서 오버액션을 한 부분만큼만 조정을 보였죠. 그래서 아직 하락 전환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다만 그 무브 인덱스, 채권 변동성 지수죠. 이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조금 살아나려는 것 같아요. 뭐 채권 시장은 사실은 레벨 싸움이거든요. 특정 레벨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레벨업을 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면 레벨 다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1월 들어서 채권 시장 상승세가 아직 여전하죠. 그래서 매도를 보기보다는 그냥 최소한 이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서 채권 숏을 하든 주식 숏을 하든 해야지 아직은 방향성을 가져갈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유로화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뉴스에서 이야기하듯이 라가르드의 발언 때문에 유로화가 올랐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이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증시가 자연스러운 조정을 쫙 처음에 보였죠. 그런데 유로화는 먼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법 좀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클라스 노트 아저씨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는 여러 차례 50bp 인상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나왔던 블룸버그의 보도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일축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발언이 나오면 유로화가 강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유로화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라가르드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어느 측면이나 또는 어느 방식으로 봐도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시점에서 굴이나 기름은 아시아 세션에 막 눌려갖고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라가르드가 확실하게 50bp 3번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강하게 하면 뭐 시장이 좀 반응했겠죠. 근데 두루뭉술하게 그런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유로화는 오히려 그 라가르드 발언 이후에 매도 압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가르드 발언 끝나고 그러니까 클라스노트 발언과 라가르드 발언 끝나고 나서 유로화는 오히려 눌렸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눌렸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기름이나 구리는 살살살살 반등이 시작돼요. 이렇게 통화나 채권이나 각각의 상품 뭐 이렇게 하나만 들어보면 시장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전체를 보고 있으면 시장이 진짜 방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가만 보고 시장을 해석하는 것과 달리 트레이더들은 실시간으로 전체 시장을 보면서 해석하기 때문에 개별 트레이딩이 본질을 파악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장 흐름을 보면 채권 시장 하락에 대해서 라가르드의 매파 발언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라가르드의 발언 이후에 유로화는 오히려 밀려났어요. 그리고 채권은 라가르드 발언 전부터 그러니까 유럽 세션 개장 전부터 개장과 함께 쫙 이미 밀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통화시장 하나만 보거나 또 채권시장 하나만 보면 이런 논리가 좀 설득력이 없어요. 또 신규 실업수당 건수 잘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채권 밀렸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그 신규 실업수당 건수 발표 전에 채권이 이미 밀린 상태였어요. 또 통화시장만 놓고 보는 쪽도 마찬가지죠. 지표 발표 이후에도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유로화 반등은 그냥 리스크 온이 지속을 확인한 면에서의 반등이고 채권 시장이 밀린 것은 그냥 단순히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특별히 논리를 끼워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그 10이어 그 분트와 그 유로 BTP 그러니까 이탈리아 채권인데 계속 스프레드가 저가를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장이 리스크 온 지속인데 리스크 온 지속이니까 유로가 반등을 한 거고 채권은 이거 너무 오버액션이었다. 그래서 눌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자, 그런데 아까 리스크 온이라고 했는데 무슨 골드가 상승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뉴스플로우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잘 나와서 골드가 상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현재 골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 아시아 쪽 매수세요. 그래서 지금 긴 연휴 앞두고 있죠. 그래서 매수를 좀 몰아서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연휴 기간 내에는 시장이 뭐 별 볼 일 없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름은 유럽 세션 후반부부터 살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본장 들어서는 아시아 세션에서의 눌림을 모두 만회해냈는데요. 정작 원유 재고 발표 때는 아주 살벌한 재고 증가가 있었죠. 뭐 132만 배럴 감소할 줄 알았는데 무슨 840만 배럴 증가가 나왔어요. 또 그리고 쿠싱 지역 재고 또한 364만 배럴 증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기름은 생각보다 이거 재고가 증가 심하네 하면서 이제 매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등락을 하다가 유럽 마감 때는 쭉 눌려서 텍사스 기름이 80달러를 깨게 됐어요. 그런데 유럽 마감 이후에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것 또한 이 아시아의 휴장으로 인한 그 선취매가 좀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름은 성공적으로 80.8달러 선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본장 개장 후 줄창 눌리면서 함께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유럽 마감 때 증시가 약보합으로 마감한 뒤 유럽 주가 지수 선물은 추가 하락을 했었죠. 근데 본장 들어서 사실상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닥스 선물 기준 15,000포인트를 깨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이 투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의 하락이 기간 조정이 하락임을 보여줬어요. 변동성 또한 5% 가까이 올랐다고 하지만 변동성 상승분 대비 오히려 지수하락이 더 컸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미국 실업수당 청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가 아주 잘 나오면서 나스닥은 잠깐만 눌렸을 뿐 이후에는 지수가 조심스러운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본장 개장 후에 처음 10분 동안은 나스닥 중심으로 반등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딱 10분밖에 못 갔죠. 지수는 다음 10분 만에 100포인트를 밀어내면서 상승분을 모두 뒤집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급락이 나왔으면 조정이 변동성이 좀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동성은 얼마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수는 이 11,350포인트를 중심으로 이후에 유럽 마감 때까지 계속 바닥 다지기를 합니다. 유럽 마감 무렵 살짝 언더슈팅을 줬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이후로는 또 빠지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새벽 3시 이후에 지수가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4시 45분에 이 오전장 고점을 돌파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기보다는 그냥 이번 주의 테마였던 주봉 위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그냥 상단과 하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게다가 장 마감 무렵에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제법 세게 튀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하락은 없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찰스 슈왑 같은 이 리테일 증권 회사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물론 이 4분기 실적 미스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4분기에는 주식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분에 돈을 번 회사가 거의 없죠. 뭐 당연한 조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다고 뭐 시장을 끌어올릴 모멘텀이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또한 이 홈디포라든지 로즈라든지 아니면 뭐 월마트 같은 이 소매 판매 관련 주식들 요게 계속 밀리는 것도 살짝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시장 리스크라기보다는 그냥 그동안에 달린 주식들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파페치는 전일 아시아 주식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그래서 이거 좀 연휴 내내 묵혀둬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계속 들고 갈 생각이고 다시 사볼 때 혹시 내려오면 또 매수할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변동성은 개장 전에 상승한 부분을 모두 반납한 채 윗꼬리를 크게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이 지금 일시적인 것이지 추세 하락 전환은 아니다 이런 신호고요. 그리고 오늘 나스닥 선물 매수 추가했었거든요. 그래서 11,345에 매수한 거 4시 30분에 고점에서 일부 실어냈고 나머지는 계속 홀딩 중입니다. 저는 이 나스닥 선물이 주봉 돛지를 만들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낮으면 11,520 그리고 맥스로는 한 11,570선 거기까지 올라오면 추가 매수분 나머지 정리하고 나머지를 홀딩할지를 결정할 것인데요. 뭐 가급적이면 저는 휴일에는 포지션을 안 갖고 갈 생각이에요. 뭐 당연히 거래도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시장 총평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장 총평하고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휴일을 앞둔지라 지금 변동성이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변동성 매도 포지션을
리스크를 감내하고 홀드할 것인지 요걸 좀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연초에 수익을 누적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긴 연휴에 리스크를 안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전일 변동성 매도 포지션 어느 정도 줄여놨기 때문에 오늘도 나머지 코스피 포지션을 오전장에 모두 치워버려서 연휴는 포지션 없이 맞이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기름 매수분을 적절한 가격에 청산할 수 있었어요. 이번 연휴에 해외 시장 또한 매매를 안 할 거기 때문에 포지션을 치운 것도 있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이 일방적 리스크 온까지는 아니고 이제는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상품 가격 또한 추세 상승보다는 기간 조정 혹은 상품 가격 또한 추세 상승보다는 기간 조정이나 혹은 비추세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치워버린 것이고요. 다만 기존 나스닥 매수분과 당일 진입한 추가 매수분은 단가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주봉을 도찌로 보고 있어서 11,520에서 11,570 사이에 분할 청산을 걸어둘 계획이에요.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금요일 장마감 무렵에 모두 포지션 치울 것이고요. 또 휴일 동안에는 별다른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혹여 장중에 11,250포인트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모든 포지션을 스탑로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롱 포지션 또한 현물 마감 전에 모두 포지션을 치워서 다음 주 휴일은 무포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